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축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이나 소수 인원이 하는 스포츠 종목에서의 성적은 뛰어난데 왜 유독 축구는 못할까? 그럼 구기 종목만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탁구는 잘합니다. 혹시 3인 이상 다 인원이 하는 단체 구기 운동만 못하는 걸까요? 적어도 농구나 배구 실력은 아시아권에서 최강인 것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보통 하계 올림픽은 2위, 아시안게임은 1위를 하는 스포츠 강국인데 대체 왜 유독 축구는 못하는 걸까요? 인구가 무려 14억 명이 넘는데 축구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 걸까요? 현재 중국의 피파 랭킹은 88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반드시 축구를 더 잘하는 건 아니죠.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은 인도는 피파 랭킹이 117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건 인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는 크리켓이라는 겁니다. 반면 중국의 최고 스포츠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단언컨대 축구입니다. 중국은 축구의 진심인 나라입니다. 2023년 K리그1의 경기당 평균 관중 수는 약 1만 명입니다. 하지만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에서 관중이 많이 몰린 경기는 어렵지 않게 4, 5만 명이 넘어갑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28배나 많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왜 피파에서 자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의 숫자를 늘리게 했습니까? 인구가 많은 중국이 올라와야 중계권을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예전에 중국 축구 관련 기사를 보다가 본 중국 인민의 댓글인데 현재 중국 축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이두에서 검색해봤다. 중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모두 도시 출신이고 군, 면, 읍 출신이 하나도 없다. 기괴하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지금 중국 메시들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거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 단지 농담이 아닌 게 중국에서 축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도 가난하면 유망주로 발굴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국의 초중고에서 축구를 가르치면 한 명당 최소한 1년에 5만 위안은 필요합니다. 중국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학비 외에도 유니폼, 합숙훈련, 원정 경기 경비 등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 축구 감독들이 친척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관계가 있는 축구 교실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 축구부 아이들 중 방학 때 이 축구 교실을 자비로 안 다니면 나중에 출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기본적으로 평소 아이 옷이나 식비에 축구 관련 비용까지 더해지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소득은 어떻습니까? 연간 인당 평균 소득 12,669.7달러는 매월 약 7,600위안, 하나로는 약 140만 원입니다. 그럼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라면 한 사람 월급이 그대로 아이 한 명한테 사용되는 거죠. 부모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둘 다 중국의 평균 소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중국 평균 소득이 한 달에 140만 원이야? 생각보다 잘 산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최저임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하지만 중국은 빈부격차도 크고 GDP에서 대형 국유 기업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라는 14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월 소득의 1,000위안이 안 되는 인민이 5억 6천만 명입니다. 고 리커치앙 총리도 공식적으로 6억 명의 소득의 1,000위안이 안 된다고 발언했었죠. 중국 전체 상위 8%인 1억 2천만 명의 소득만이 5,000위안 이상입니다. 나머지 10억 8천만 명의 소득은 월 90만 원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중국이 14억의 인구라고 하지만 실제 축구를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선수풀은 1억 2천만 명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아이에게 축구를 가르치려면 부부가 인당 1만 위안은 벌어야겠죠. 그래야 한 명 소득으로 생활, 저축, 투자하고 나머지 한 명 소득으로는 축구를 가르치죠.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월 1만 위안 이상 버는 인민은 4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모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인구가 많지 않고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잘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무려 피파 랭킹 1위,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이자 통산 3회 우승에 빛나는 세계적인 축구 강국이죠. 아르헨티나는 인구 4,600만 명의 1인당 GDP가 중국과 비슷한 1만 3천 달러입니다. 그 정도 경제력으로도 세계 최고의 축구 실력을 가진 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크로아티아의 인구는 400만 명, 우루과이의 인구는 350만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동아시아인들의 체격, 체력, 힘, 순발력, 균형 감각, 특히 코어 근육 등이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대신에 인구가 훨씬 많으니 충분히 신체 조건이 좋은 유망주를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중국의 소득이 낮아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낙후된 법과 제도로 인해 중국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관시 문화의 폐해입니다. 예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기본적으로 관시 문화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한국 등 다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계 문화가 인간관계에 있어 윤활유 작용이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실력, 능력,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 직업, 학위를 얻을 수 있는 부정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시가 사회를 망치게 만들지 않으려면 적절하게 법과 제도를 통해 견제와 처벌을 함으로써 기득권층이 사회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중상층입니다. 부모가 힘들게 맞벌이해서 자식 하나 있는 거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팀 내에서 실력은 최고인데 이상하게 경기에는 선발로 잘 나가지 못하고 특히 많은 스카우터들이 몰리는 중요한 시합에서는 벤치만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나 권력이 있는 부모들이 관시를 이용해서 시합에 자기 자식들을 내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선수들이 실력이 늘려면 경기를 많이 해봐야 하는데 계속 벤치에만 앉아있다 보니 결국 있던 재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국 사회에 만연한 관시의 폐해로 인해 현재 미래 중국 축구를 책임질 수 있는 유망주들이 속절없이 퇴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중고, 유소년 때만 벌써 3번이나 이렇게 걸러지는데 정작 프로구단 입단이나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제대로 된 선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즉, 월 1만 위안 이상 버는 중국 인민들이 14억 명 중에서 4천만 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다가 기득권층이 관시를 이용하기에 실제 인재풀은 훨씬 더 적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심과 만행을 제어할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것이 중국 축구가 강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축구 협회장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아무리 많이 바꿔도 중국 사회의 본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중국 인민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감히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의 중국 사회를 만든 게 중국 공산당이기에 그것을 문제 삼고 공론화한다는 것은 현 통치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선수인데 집안 배경까지 좋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유망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열심히 공을 차겠습니까? 어차피 대충 해도 관시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초, 중고 12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 같은 재능이 있었더라도 성인이 될 쯤에는 모두 사라졌을 겁니다. 그럼 국대 경기를 보는 중국 축구 팬들만 답답한 거죠. 어차피 실력 있는 유망주들은 이미 예전에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 자신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걸 중국 선수들도 아니까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않을까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중국의 농구나 배구가 축구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축구만큼 돈을 못 벌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다. 둘째, 축구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더 필요한 종목이기에 관시가 작용하는 범위가 적다. 아무리 관시가 있어도 키가 180cm인데 센터나 포워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셋째, 인원이 축구처럼 많지 않아서 부족한 시력을 감추기가 어렵다. 농구는 대인 방어를 많이 하죠. 배구도 본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력이 그대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축구도 정해진 포지션은 있지만 그래도 활동 범위가 농구나 배구보다는 훨씬 넓죠. 다만 축구도 공격수라서 골을 못 넣으면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중국 선수들은 대부분 미드필더나 수비수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슈퍼리그 팀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 용병, 공격수를 연봉 수십억씩 주고 데려오는 것이며 중국 국가대표를 소집하면 제대로 된 공격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탁구, 배드민턴, 사격 등 개인 혹은 소수 인원 종목의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특정 선수가 관시가 있다고 해도 국가대표는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결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거죠. 반면 축구는 11명이 경기를 합니다. 당연히 관시를 통해서 실력 없는 선수를 집어넣기가 용이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집이 부자인 아이들이나 권력이 있는 집 아이들만 축구를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소위 있는 집 애들 안에서만 뽑히게 되니 재능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불어 그 아이들한테 손흥민 선수 같은 헝그리 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국가의 명예까지 생각하는 선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돈이 있어야만 축구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피파 랭킹은 22위입니다. 중국하고는 차이가 크죠. 저도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한국 축구에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200개국에서 22등이면 솔직히 잘하는 거죠. 안정환 선수가 방송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축구를 할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학교에서 축구부를 하면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줬는데 그걸 먹고 싶어서 축구를 시작했고 흙 썩던 판잣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안정환은 1976년생입니다. 즉 한국은 90년대 초까지는 축구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뭉쳐야 찬다라는 예능을 보면 참가자 중에서 원래 축구를 했었는데 혹은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도 돈이 있는 집이 아니면 축구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갔던 거죠.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낫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76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는 단언컨대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제 모습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요. 힘들었던 과거와 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지금 저는 자제하고 훈련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손흥민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컨테이너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학원도 못 가고 또래 아이들에게 일상적이었을 여행도 가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10대 시절 독일 유소년 구단에 있을 때는 한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돈도 시간도 없었고 어떤 날은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음식 사진들을 찾아보며 허기를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또 월등히 잘하니까요. 그럼 국내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공격수 중 한 명은 바로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안산시 본호동 출생입니다. 그리고 안양공고, 광주대학교로 진학을 했죠. 즉 가정 형편이 결코 좋은 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어려운 환경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조규성은 집에 돈이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 있는 집안도 아니었고 100% 국내에서 성장한 선수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비록 요즘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도 중국처럼 인맥, 돈으로 선수 출전이 결정되고 실력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축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유망주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중국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공평, 공정한 법과 제도로 최소한 관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한국과 중국의 축구 실력을 가르는 중요한 한 요인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